이제 토론하신 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좀 약간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생각나는 대로 김 교수님이 꿈을 가지자, 10년, 20년 뒤 좋은 시절을 기대하자. 저는 1년, 2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꿈을 가져야죠. 그렇지만 꿈만 가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너무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좀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제가 그 대기업들 삼성이 왜 잘 되는가 봤더니 제가 가끔씩 임원들한테 물어봅니다. 요새 뭐 생각하냐 그러면 맨날 하는 얘기는 위기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가진 데들이 결국 세계 우수한 기업이 되는 것처럼 제가 이걸 무슨 우리가 이 의욕을 없애자 빨리 접으시라 이런 뜻가 아니라 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위기는 아까 우리 원장님도 질문하셨지만은 법은 법대로 가는데 법의 맹점이라는 건 시간이 걸리고 또 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 꽤 많아요. 그리고 더더욱이 우리나라는 법의 지배가 있지 않은 나라거든요, 지금. 네. 법치주의가 사라진 건 뭐 여러분 모르시나요? 네. 그렇지만 저는 법에 의한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반가운 얘기는 다른 데 가셨지만 여기는 일당백으로 싸워서 이기게 된다. 제가 어느 경북에서 국회의원 하신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청구가 됐는데 맨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모아놓고 밥 사주고 하는데 그 돈 만들고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너 하나가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20명 정도의 아마 예를 들어서 아들 며느리 사돈 하면은 20명 정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오를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세뇌를 해서 여러분의 편으로 해서 정말 이거 위험한 상태구나,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구나 하는 거를 해주는 사람들을 해서 다단계 피라미드 정법으로 해서 그분은 그 지역에서 2만 명만 표 받으면 국회의원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많은 게 있었겠지만 20명씩 다단계 한 5번만 하면 몇만 명이 되는데 여기는 4,000개 유치원이 전국에 있죠. 4,000개 곱하기 20명만 해도 몇만 명이죠. 그 사람들이 10명씩만 해도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됩니다. 결국은 법에 의한 소송도 해야 되고 오늘 발표하신 논문이 정말 저는 소중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법조인들한테도 이거 많이 허락하시면 전파해서 유치원 사퇴 하려면 이거를 보고 알아라. 그런데 그렇죠. 네. 사실 그걸 책으로 하나 만들어서 불려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나 문제는 법의 논리만으로 되는 나라가 아니고 또 서양에서 법치주의가 생긴 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은 여론전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여기에 있는 어떤 걸 얘기한다든가 하는 것은 한 분야지 이것으로 뭐가 될 것 같이 저는 기대하는 것은 너무 나이브한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가시기 전에 한번 설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장 교수님이 제가 좀 오해해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무슨 프레임을 잘못 걸어가지고 우리가 무슨 치킨집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저는 유은혜가 치킨집이라고 그랬지 여기다 그러지 않았어요. 또 그리고 프레임 전쟁을 건 건 쟤네들이고 그거에 넘어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유총에 가서도 제가 건의를 드린 것은 뭐냐면 프레임을 쟤네들이 좋아하는 것에서 하지 말고 빠져나와가지고 나와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우리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이 한유총 사태를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라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깨우려면 속된 말로 개돼지인 국민 깨우는데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구체적인 사례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유치원 코 올리게 애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신문에 어떤 작자가 쓴 걸 보니까 뭐래더라 유치원 하나 정도도 해결 못하는 정부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이 정부가 바보가 아니에요. 유치원 사태가 요 조그만 게 아니에요. 이거에서 지면 자기네들의 혁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거고, 이 싸움을 얼마나 중시하게 보는 거는 사실 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잘 보는 거예요. 나쁜 뜻을 가지고 보니까 나쁜 거지. 유치원 교육 이거 하나가 잘못되면요, 또 이게 잘 되면 지금 사립학교나 모든 게 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법치주의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사소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론전을 펴야 돼요. 제가 여기도 썼지만은 우리 김영범 교수님의 논문을 보면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다 구분을 했는데 빠진 게 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여기 랑카스터 대학의 브라이언 위니슨 rationality and ritual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rationality는 이렇게 논리나 법적인 논리나 너무나도 논리적인 얘기죠. 논리로 보면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건 뭡니까? 이놈들이 하고 있는 쇼통이든 언론의 프레임 전쟁이든 거짓 선전이든 선동수들. 그게 의식이라고 그럴까? 리추얼한 거예요. 사실 브라이언 윈이라는 사람이 이제 논문을 심사한 사람이라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자력에 대한 논점을 하더라도 이게 무슨 원자력을 모르면 비과학적이고 무식하다는데 무식한 게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복잡한 걸 모르지만 이게 왜 나한테 도움이 돼? 뭐 안 돼? 이런 식의 그런 어떤 사회정치적인,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여론전에서 여러분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게 맞아요. 프레임 전쟁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한 게 아니죠. 걔네들이 걸어간 거예요. 거기서 제일 치명적인 게 뭐냐? 제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딱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이 뭐냐? 애들을 볼모로 유치원이 횡포를 부려? 그건 용납 못해. 거기에 갇혀가지고 여러분의 주장이나 사회재산권, 그거를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거 부정할 인간은 없습니다. 저 좌파에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갑질한다라는 프레임이나 그게 리추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플레이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집단으로 휴원한다든가 이런 거. 그리고 아까 누가 그러셨나? 개원을 연기하는 거는 합법적이다. 그렇죠? 합법적이에요.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느껴질까를 본다면, 제가 간단히 결론만 얘기를 하면, 약자 코스프레가 돼야 되고, 사실은 지금 아까 국방장관만 안 하면 완전히 때려 죽일 것 같이 되는 상황인데, 약자 중에 약자죠. 억울한 사람 중에 억울한 자죠. 이걸 호소하려면 저 같으면 에듀파이,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 우리는 못하니까 하고, 그러면 고발하고 감사하고, 검찰에서 세상에 대한민국 역사상 공안검찰이 유치원을, 이건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이런 국가가 없습니다. 군사정부도 이런 일을 안 했어요. 내가 그래서 검사하는 사람들마다 만나면서 이런 놈이 있느냐? 아무 말 못합니다. 윤석열이한테 가서 얘기해도 그 말 못할 겁니다. 이런 폭거가 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이 싸움은 한유중이 이기겠다. 왜? 저놈들이 악수를 뒀거든요. 그랬는데 난데없이 개원 연기 주장을 집단적으로 한다 할 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하면 제가 볼 때 제일 프레임을 바꾸는 건데, 그리고 했으면 끝까지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할 때부터 한 군데만 해가지고 검찰이 오든 뭐하든, 미안한 얘기지만 불가피하게 무슨 세무조사 6번 받고 검찰청에 불려가고 했다 그러면 끝까지 지금이라도 나는 에듀파이 못합니다. 날 죽이시오, 구속하시오, 그렇게 해서 수갑차고 들어가는 모습을 미안하지만 보여줬다면 전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요. 프레임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언론에 한 걸 그대로 보지는 못하지만은 아직도 아마 대상되는 유치원 중에 에듀파이를 적용하지 않고 버티는 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언론은 거짓말로 전부 다 했고 이덕선 이사장 유치원까지도 했다. 맞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예.
저는 그게 한 군데, 10군데만 있더라도 그걸 싸우고 이걸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저는 법적으로 분명히, 물론 제가 사법부를 그렇게 100%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사법에도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감축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1년 뒤의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싸워서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전망이 안 좋으면 지금부터 대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발 여러분이 억울하게 아니면 저놈들의 그 약삭빠른 프레임에 걸려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유치원 하는 분들이 얼마나 희생적으로 애들을 보호하는지는 생각지도 못하고 애들을 볼모로 치킨집처럼 장사해? 이거 아닌데. 그렇다면 절대로 애들에게 피해가는 일은 정말 2번, 3번 숙고하고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언론 플레이를 잘해야 되고 이 나쁜 언론을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것이 있겠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논리적인 부분이 있고 이 사회정치적인 것이 있다면 이거는 홍보나 얘네들이 작업하고 있는 그 선동기술에도 여기도 뛰어넘는 그런 선동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세상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좋아지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싸워서 하나하나라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사립학교도 징계권 아까 얘기를 하시면서 한 예인데 징계위원회는 재단에 있지만은 안 하면 시정명령 된다. 시정명령이 아니라 협조식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오면 해야 되나 보다 하고 따라가는데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에듀파인 제가 그렇듯이 이건 법률적으로 근거도 없고 다 확인하셨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라고 그러세요. 검찰에 고발하면 하세요. 지금이라도. 그리고 지금은 하려고 했더니 아무리 해도 우리는 이거 안 해야 될 것 같다 한다고 그게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한 군데라도 싸워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이 뭐냐면 강도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지금 절도 행각을 하고 인질 납치극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 원론적으로는 그래 경찰에 신고하고 근데 이게 작동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떤 때는 나도 대항해서 싸우고 막말로 내가 좀 칼에 팔 하나가 절단 나더라도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근데 싸움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게 제 말씀. 제가 너무 시간을 끌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